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제 투자 경고 딱지를 떼고 한 단계 낮아져서 투자 주의가 됐습니다. 자, 투자 경고와 투자 주의는 차이점이 있죠. 일단 투자 주의는 신용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용이나 미수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매수세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어떤 뉴스라는 것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재료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게 큰 힌트죠. 종목의 어떤 재료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게 아니라 이 투자 경고 해제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꼬시고 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차트 그리고 투경 재지정 여부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일 것이다. 이걸 예고해 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꽤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히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급등 있죠. 자, 이건 투경 재지정 여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크리스탈 신소재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인데, 자, 재지정 여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힌트가 있다고 했었죠. 자, 투자 경고 종목의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5월 31일. 자, 금일은 5월 30일입니다. 이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는 주가가 폭등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줄 부분은 1번이죠. 한 단일의 종가가 5월 31일부터 하루씩 수년되는데, 자, 그러면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5월 30일에 해당하려면 6월 1일이죠. 이때 빼고는 5월 31일의 주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오늘의 급등은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도 주체가 세력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주가를 주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은 그래핀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주도 주체가 털어먹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관건인 거죠. 투경 해제하고 투심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모습을 연출해낸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투심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에 기운 주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도 못 만들고 하락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경고 해제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투자 경고 해제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개인들을 꼬시고 있다는 거죠. 즉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길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리려고 하고 있다면 재미를 털고 가는 게 맞죠. 꼬시는 게 아니라. 근데 쥐고 있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장중에 3,410원대 매물이 가장 많은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매도의 균형이 팽팽했는데 이건 이 자리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 탈출하려는 매도세와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연출된 급등에 들어온 매수세. 그 두 가지의 공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중에 잠깐 여기를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길게 윗꼬리를 달고. 물량 소화죠. 물량 소화의 흔적에서 나타나는 차트입니다. 이 자리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매물 소화의 이런 흔적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려있던 개인들에게 본전을 한번 줬던 겁니다. 물량 내놓으라고. 근데 본전에 내놓지 않으니까 썼다가 뺍니다. 다시 저항이 됐던 그 자리 밑으로 뒀죠. 공포심을 준 겁니다. 개인들은 얼마가 오면 팔아야지, 본전이 오면 팔아야지라고 해놓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팔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 팔지.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세력들은 물량을 뺐을 때 늘 본전을 줬다가 다시 한번 누릅니다. 거의 뭐 패턴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전이 오면 똑같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때는 손절을 하는데, 본전이니까 손절은 아니죠. 아무튼 이때 매도를 하는데 이때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물론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지만 아무튼 이 자리는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뭐 윗꼬리가 어찌 됐건 뭐 아랫꼬리가 어찌 됐건 일단 오늘 플러스 13%인 자체가 투자 경고 떼고 첫날 나온 거죠. 자, 일단 투심을 완화시키는 행동이고 매수를 독려하는 세력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린다는 것, 개미를 재료도 없이 꼬신다는 자체가 털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유의사항이 있죠. 계속 급등하게 된다면 투자 경고 재지정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지정 여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지정 여부는 이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의 재지정 여부 최초 판단일은 5월 31일이고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0거래일 동안 하루씩 수년된다. 자, 6월 13일까지 해서 1, 2, 3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버리면 투자 경고 종목의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게 세력이 주가를 급등시키고 물량을 털어 넘길 때 투경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급등할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가 투경이다. 이 자리가 투경인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뭔가 있나 보다. 투경이고 뭐고 올리는 거 보니까 뭐 확실히 있나 보다. 이런 심리로 근거 없이 매수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때 털어 넘기는 겁니다. 털어 넘겼으면 투경이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미 고점에 개인들한테 설거지 시키고 빠져나간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투경 딱지 떼고 가려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털고 나갔기 때문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팔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 1, 2, 3번의 요건은 매일매일 기준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매일 계산을 하고 매일 종가가 얼마에 형성됐었는지, 장중에 어느 자리에서 눌렀는지 또는 어느 자리에 물량을 소화해냈는지 모두 메모하고 지켜보면 주도 주체의 핵심 가격대와 그 자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5월 30일이고 3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예시만 좀 들겠습니다. 자, 오늘을 최초 판단일이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판단일의 종가가 기준이니까 자, 현재 장이 마감되지 않아서 변동이 있는데 3,310원을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일의 종가가 3,31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5월 12일보다 종가가 높으면 안 되고 5월 16일보다 종가가 높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 한 단일의 종가 3,310원이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래일 전에 종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니까 예시로 2,870원. 판단일의 종가를 3,310원으로 가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틀 전의 종가는 2,870원이었습니다. 자, 이틀 전의 종가에서 40% 이상 오르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계산을 해봐야겠죠. 2,870원 곱하기 1.4 4,008원 하여야 3번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조건이 5월 12일의 종가보다 낮아야 되고요. 번째 조건이 5월 26일보다 낮아야 합니다. 기준은 3,310원이고 5월 12일가 3,500 2,910원. 정리하자면 1번 조건 3,550원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 조건 1,910원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 조건 4,008원 이하여야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 4,018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910원 넘고 3,550원 넘어도 4,018원 안 넘으면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매일매일 가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가격들은 제가 뭐 이렇게 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장중에 주가를 가정하고 예시로 들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 가격은 의미 있는 가격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주도 주체가 주가를 누르는지 먼저 확인하고 누른다면 더 올릴 명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누를 생각이 없다거나 그 누르는 방식이 개미들을 꼬셔놓고 고점에서 팔아서 누르는 방식이라면 세력의 이탈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재지정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이 재지정 요건에 대해서 종가를 계산하는 건 투경 재지정은 피해갈 테니 이 가격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세력. 주도 주체의 포지션이 어떤 건지 파악하기 위함이고 포지션을 파악하면 뭘 의도하고 있는지 지금 팔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올리려고 하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또는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주도 주체의 의도와 매일의 종가가 얼마에 형성이 됐었는지 그리고 종가가 형성되기 전에 장중에 어느 자리에서 눌렀는지 또는 어느 자리에 물량을 소화해냈는지 주도 주체의 핵심 가격대와 그 자리의 의미, 근거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깔끔 명료하게 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있는 매매는 투자지만 근거 없는 매매는 도박이다. 자, 여러분도 근거를 갖고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대응 전략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이 이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가 유망한지, 2차 전지는 이제 위험한 거 아닌지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리튬 관련주가 세계적으로 강세죠. 전 세계가 리튬 확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그럼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일단은 전기차가 그대로 갑니다. 2차 전지. 자, 근데 여기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물린 사람들이 많고요. 현재 수심이 위축된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수혜를 안 본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기대감을 받아본 적이 없던. 자,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수혜를 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안내와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자, 그럼 이 테마는 과연 어떻게 찾느냐? 일단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로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